이번 회기 중에서 핫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10대 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다 됐습니다. 7월 1일이면 10대 의회도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지난 2년 소위 예산전쟁, 인사전쟁이란 말이 회자될 정도로 집행부와는 끊임없이 대립과 긴장관계의 연속이었는데요. 도정과 의정의 관계를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로 설정했던 구성지 의장이 바라보는 지난 2년은 어땠을까요? 오늘은 지난 21일 제30일내 제2차 정례를 끝으로 사실상 임기를 모두 마친 구성지 의장님을 모시고 전반기 의회가 거둔 성과는 무엇이고 향후 개선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장 선출 때부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당선이 됐는데요. 지난 2년 의정 활동 되돌아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 건가요? 정말 그때는 아주 드라마틱했습니다. 예. 참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많은 운을 타고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제가 의장으로 선출이 됐던 것은 평생을 두고도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추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10대 전반기 의장을 수행을 하면서 참 2년 세월이 너무도 빠른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자리에 서 있는 그런 감회를 갖고 있습니다. 2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좀 길 수 있는 시간인데요. 지난해에는 제9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최고의장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영광일 텐데요. 그 대한민국 의정 이 의장상을 제가 받으면서 이거는 저희 그 개인적 영광보다는 우리 제주도 의회의 수준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더 가슴이 뿌듯했고 또 제주도민들이 자존심 아니겠는가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돼서 10년째 제가 의장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를 두고 생각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네, 2년 전 개원사에서 도정과는 상생하면서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던 게 기억이 떠오릅니다. 실제 많이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예, 그때 2년 전 생각이 납니다. 그 생산적 관계로 동반자, 뭐 이런 마음을 먹고 사실은 그런 그 기대를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그렇게 잘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한계가 존재하더라고요. 법상 제도적 그러한 문제들도 동반적 관계로 갈 수 있는 제도가 아닌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오히려 더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제가 단순하게 도지사에게 뭐 발목을 잡았다. 뭐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고요. 만일 도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은 저 의장이 잘못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단순하게 내버릴 수가 있는데 제가 와서 직접 겪어보니까 제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깊이 좀 헤아려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도상으로는 자칫 잘못하다가 예스맨이 돼버립니다. 무조건 옳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의 존재는 도민들을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의회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민들이 생각을 버리고 제가 무조건 옳습니다. 이럴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을 했고 하다 보면 뭐 사람이다 보니까 좀 오버할 수도 사실은 있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게 잘 융화가 되지 못했을 때는 이게 갈등처럼 보여버리고 그런 문제가 사실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동반자적 입장에 서 있었지만 그러나 충분히 그렇게 갈 수는 없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우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재 이유 자체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다 보면 뭐 동반자라기보단 견제 이게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얘기할 게 엄청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성과를 꼽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고 아쉬운 점도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 가장 아쉬운 점 하나씩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하나씩을 전제해서 좀 더 좋은 것들을 얘기 못 하겠는데 그 중 하나는 우리 그 10년 동안 의회 특별자치도가 출발해서 10년 동안 그 만들어진 조례 이거를 전부 이 스크린 해가지고 이 평가를 실시를 한 작업입니다. 이거 엄청난 작업이거든요. 우리 조례 숫자가 697건입니다. 이 조례가 어느 정도냐 하면 전국 우리 대한민국 각 시도에서 경기도가 조금 많습니다. 우리보다 그 조례 숫자가 조금 많은데 우리 제주도가 697건으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많은 조례인데 요 10년 동안 정말로 강산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뭐 세계도 다 변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조례도 많이 변했을 것이다. 현실성이 과연 어느 정도냐? 그리고 현행 법하고 이 충돌적 관계가 있냐 없냐? 또 용어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 일몰돼 버린 그러한 것들도 아직도 우리 조례로 갖고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서도 조례가 못 쫓아가고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조례 한 건 한 건 전부 스크린 해가지고 이 조례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 이걸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저렇게 고쳐야 되겠다 하는 이 평가서를 전부 작성을 했습니다. 이 제주도민을 위한 조례가 가장 새로워진 첨단 조례로 변화가 될 것이다 하는 게 가장 큰 일 중에 큰 일이었다. 기간도 많이 걸렸고 상당히 우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그 같은 큰 일을 해냈다고 하는데 상당히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쉬운 점은 아까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언론들이 지어진 이름입니다. 예산 전쟁, 인사 전쟁. 이건 우리로서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안 했는데 이 언론이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 예산에 관한 문제 때문에 제가 뭐 참 천당에도 갔다 왔다, 뭐 지옥에도 갔다 왔다 여러 번 참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도민들께서 이거를 자칫 잘못 알고 계시면은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제가 사실은 예산 협치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 논의가 돼보질 못하고 있는데 그 협의체를 만들어 있으면서도 안건으로 제출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협의체가 잘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지금 그런데 이 예산이 개혁 문제는 제가 제안한 그대로 앞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집행부의 예산 전쟁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폐회사를 통해서는 제도 개선의 기회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도민들을 볼모로 한 지역구 챙기기 일환이 아니냐는 비판도 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예산 협치 제안을 이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근거를 딱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드리기도 했고 이렇게 예산 계획을 해 나가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슨 재량 사업비 뭐 부활이다 뭐다 하면서 그 의원들 개인 저 욕심을 부린다. 이 얘기로 변질이 돼버리질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도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바랬던 거하고는 전혀 엉뚱한 방향이거든요. 제가 거기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이든
의원이 공약 사항이든 이거를 지금까지 관행은 이 밑에서 작업을 해 왔단 말이죠.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뭔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보이니까 그거 왜 그러냐?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자, 도지사 공약사항 이런 걸 공약사항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기 중에. 그래서 올려놓고, 자, 이거 불가피 내가 공약을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됩니다. 그럼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내가 약속한 사업들이 이러는 것이다. 올려놓고, 자, 이게 타당성이 있냐? 예산으로서 괜찮으냐? 이거를 서로 공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도지사 공약사항 중에는 요거는 자, 우리가 힘껏 끝낼 수 있도록 도민들을 위해서 도와줍시다. 그러면 지사께서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자, 의원들 사업비 중에 어느 의원은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해줘야 된다. 이와 같은 것을 전부 평가를 해서 도의원 사업도 인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틀은 어쨌든 협의체를 구성을 했는데 예. 실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좀 있는데 그게 참 아까 아쉬운 당장 예산 지침 내려오는 시기가 지금 다 도래했고 7월, 예. 7, 8월이면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예산 개혁의 프로세스에 따르면 이제 예.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뭐 후반기원 구성되자마자 이 논의가 실은 예.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예. 바람을 예. 좀 예. 가져보고요. 예, 제왕적 도지사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 역할도 중요하지만 감사위원회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여전히 도지사 우선 밑에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좋은 제안이고 지적입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제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지사가. 이제 원희룡 지사가 제왕적이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제도가 그렇게 제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측면이 있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 감사위원회는 독립이 돼야 됩니다. 예, 독립이 돼서, 차라리 의회 소속으로 오든지 아니면 그것도 싫으면 제3지대. 아주 제3색다로 가가지고 완전 독립을 하는 그런 나라가 있거든요, 실제로. 예, 그 같은 독립을 해서 이 부정부패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감사위원회가 돼야지만 좋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7월 1일이면 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오히려 더 후퇴했다는 지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지금 이 시군 의회가 없어지면서 사실은 많은 혼란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도의원들이 시군의 의원 목기 일까지 다 챙기다 보니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들한테 비판받는 제 1번이 바로 그거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인데 실제 내용은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또 예산을 하는데 문제 예산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걸러내면 되는 거고요. 그게 전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참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그와 같은 전제가 돼버린 데 대한 문제에서 그런데 지금 특별자치도가 의도한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특별법 규정에 의한 대로 잘 가고 있다고 하면 그와 같은 문제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질 못하니까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가 후퇴를 했다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돼버린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우리 제왕적 도지사 얘기를 하면서 제도적으로 제왕적 도지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렇게 지적을 좀 하셨는데요. 조금 민감한 이슈를 던져볼까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신이 고도의 자치권, 즉 자기 결정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지는데요. 제왕적 도지사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의 도의회 기관대 입형 대신 내각제와 같은
통합형으로 가든지 아니면 제3의 길도 모색해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우리 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상당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게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기관 대립형도 있지만 그 통합형도 사실 있습니다. 그 통합형인 경우는 도지사를 따로 뽑는 게 아니라 의원 중에서 예, 의원을 뽑아놓고 그 의원 중에서 누가 도지사 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 국장의 역할도 합니다. 국장들의 역할. 그러니까 그 도민들에게 4년 동안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의 근본적인 뜻은 그겁니다. 예. 그 우리가 절대 책임을 진다. 만약 실패하면 다음번 이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전부 무너져서 다른 쪽 사람들이 이제 다시 등극을 해가지고 또 이제 행정을 펼쳐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발전하는 그러한 어떤 방향 쪽으로 많이 이렇게 돼서 가는 그런 형태들이 많은데 어떻든 그것은 그와 같은 공감대가 도민들에게서 먼저 형성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지금 체제상으로는 기관 대립형 가지고는 우리 이 수준에 맞지 않다. 그러니 이걸 통합형으로 가서 의회 의원을 뽑아놓고 그 중에서 도지사 할 사람 그 선정을 해서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게 도민들이 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하기 위해서는 저희 생각은 이게 그 도의 행정 구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이 어떤 민간 또 도의회도 참여하고 도도 참여하고 민간도 참여하고 또 NGO 뭐 각 그 학계 뭐 이런 그 사람들까지 포함한 어떤 민간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주민 투표를 거쳐서 법 개정 추진을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의 문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10년 전과 비교하면 제주도 인구가 10만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열린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른 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달리하는데 지금 인구가 우리가 그 41명 할 때보다는 한 10만 정도가 증가됐습니까? 그거는 제가 좀 가변적 인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뿌리가 내리는 그런 인구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 아직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그 의원 정수를 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 보좌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하는 게 오히려 더 내실적이다 하는 생각. 현재 정책 보좌관들을 더 확대시키고 예, 확대시켜서 유급 보좌관제도 얘기.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서로 이 질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인원이 문제는 우리 의장협의회에서 자꾸 그걸 거론을 해가지고 지금 그 국회 문턱에까지 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지금 사실 그 우리 41명 의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도 일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인정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그와 같은 게 보완이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그런 모든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서포트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제 당분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쟁점이면 쟁점이고 논란거리일 수 있는 우리 있죠. 예. 교육원 존폐제에 대해서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아무도 겁이 나서 얘기 안 했던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는 뭐 이 특별법에 우리 제주도만 있는 저 위원회거든요. 있는 위원 전국적으로는 사실 위원회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감히 그 위원회를 없애자 뭐 그래서 일반 그 위원들이 그 한 부분으로 이렇게 포함시키면 된다. 과거에 또 그렇게 해 왔었기 국회가 지금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 제주도 특별법을 더욱 알차게 연결어 가게끔 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되어 있는 제도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이걸 살려주고 다만 우리가 보완을 할 필요는 있겠다. 어떤 보완을 하냐면 이건 전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특별법상 그 교육 전문위원 5명에다가 일반 위원 4사람을 지원을 해서 9명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4명 지원하는 것을 우리 고려를 하자. 이 사람들을 일반 위원회로 아까 인구가 증가하는 문제에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일반 위원으로 돌려주고 교육은 완전히 전문인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운영이 될 수, 그렇죠. 될 수 있도록 그 해도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그게 더 개선 방안이지 않은가 하는 한 가지 생각을 방법으로 갖습니다.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역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요. 그 선거제도 및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앞으로 2년 후에도 돌아올 지방선거에서는 상당히 큰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이를 차분하게 논의하고 공론화를 좀 시켜야 될 주체가 좀 없는데요. 예전에 도에서 행정구조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는데 집행부가 아닌 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공론화를 쭉 진행을 했으면 한다라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제가 도가 주관이 돼서 범도민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논의를 하고 도민들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 주민투표도 뭐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하고 그래서 이제 중앙에 법 개정 건의를 하자 한 게 그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어떠한 의견들이 모아졌을 때 우선 입법 개정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도지사가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의회의 그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죠. 그 도지사가 과정에서 도의회가 다 이제 주관이 돼가지고 뭐 논란을 한 걸 가지고 자 이거를 도지사 요청하시오 하면 도지사가 아니 나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 오히려 새로운 갈등이 시가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 법 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부여된 도지사가 주관이 돼서 형성을 하고 뜻을 말씀드리고 의회 참여를 하고 도도 참여하고 민간단체 뭐 학계 뭐 이렇게 해서 논의장을 만들어 가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끝으로 뭐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7월 1일이면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남은 2년 의정활동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먼저 참 제 심정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정말로 홀가분합니다. 정말 모든 거 다 내려놓는 기분. 그 해탈이 경지처럼 그렇게 이제 마음이 참 그 편안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의원직을 다 내려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연이 신분으로 돌아가서 남은 기간 정말로 이 어떤 그 지혜로운 그런 쪽으로 열심히
그 의정 활동도 돕고 도가 나가는 방향도 돕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 나가고 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2년간 10대 의회 전반기 의정을 이끌어오신 구성지 의장님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잘했다는 평가도 내릴 수 있고요. 미흡했다는 평가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산전쟁, 인사전쟁을 치르면서 도민들에게는 혹독한 비판도 받기도 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제도 개선의 기회로 삼았던 점이 높게 평가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때론 생산적 동반자 관계이면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본연의 역할이 퇴색되지 않았다는 점은 후반기 의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전반기 의장에서의 낡은 관행을 새롭게 만들려는 이 같은 시도가 후반기 의장에서는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